안녕하세요. 예술청 개관 프로젝트 공공하는 예술청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네 번째 날 준비한 포럼 저희 공공하는 아고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희 방역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의 방청객들이 계시고요. 또 중계를 통해서 저희 오늘 2시간 동안 진행될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예술청 공동운영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립기획자 김서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예술청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간단히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술청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예술인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연결 연대 확장 플랫폼입니다. 지금 원래는 10월 27일에 저희가 공간을 오픈하기로 했다가 또 코로나 이슈가 좀 있어서요. 11월 4일 저희 개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예술청 공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련한 포럼 공공하는 아고라 이야기를 먼저 이어갈 건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공하는 아고라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요. 예술청 운영위원으로도 있습니다. 문화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장석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지나라고 하고요. 저는 예술청 공공하는 아고라 공론장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커밍 콜렉티브 대표로 문화예술 기획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김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는 시각예술가이자 문화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준이고요. 예술대학생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제를 준비해 주신 분은 장성윤 님이시고요. 거버넌스 기반의 공론 플랫폼, 공론장의 배경과 유닛 아고라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버넌스 기반의 공론 플랫폼이고요. 예술청의 공론 플랫폼은 공론장 유닛 아고라 시스템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의식은 기존의 공론장의 문제의식에서는 전문가 혹은 굉장히 협회 중심의 공론장이 많이 이제 운영된다는 겁니다. 공론에 어떤 참여하는 대표자분들이 분야별, 장르별, 특정 단체 협회나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사람들 위주로 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술청에서 하는 이 공론의 플랫폼은 기존의 이 첫 번째 문제의식을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해 볼까? 두 번째 문제의식은 이런 공론장이 어떤 기관별, 협회별 본인들의 어떤 기관이나 협회에서 하는 관심 있는 주제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공론장만 좀 열리는 제한적인 어떤 영역에서만 좀 다뤄준다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의식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공론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모았는데 이후에 이 문제의식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또 진행이 됐는지 이걸 다시 피드백하고 하면서 이런 공론이 점진적으로 쌓여가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은 지금 한국 예술계에서 그런 공론장은 없는 것 같다. 지금 예술청 이제 옆에 오른쪽 이제 표를 보면 거버넌스 기반의 공론 플랫폼에서 유닛 아고라 시스템이라고 지금 이제 그 타이틀을 달아두었는데요. 요거의 특징은 주어진 주제의 패널을 모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유닛별로 본인들이 관심이 있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게끔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닛은 해당 공론장이 열어질 때마다 유닛이 5개가 생길 수도 있고 10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닛들이 공론의 내용이 모아진 내용이 예술청 아고라의 어떤 공론장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겁니다. 유닛 아고라에서 생성된 얘기들이 그룹이 3분이 되실 수도 있고 4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3-4분끼리 먼저 본인들의 어떤 문제의식들을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카스는 지금 서울문화재단 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온라인 어떤 그 지원 시스템 플랫폼인데요. 뒤에서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언급을 하겠지만 이 스카스 채널에 온라인 공론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유닛의 어떤 문제 의식들이 스카스 온라인 공론장을 타고 좀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어떤 피드백을 이제 갖게 됩니다. 특정인 날 오프라인 공론장으로 앞에 모여져 있는 유닛별로 모여져 있던 내용들이 공론을 위한 공론장, 저 표에서 가운데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각각의 유닛들이 준비했던, 수기했던, 그리고 토론했던 내용들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십시오. 오른쪽 표로 가시면 예술청 아고라 공론장 운영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닛들이 오프라인 공론장까지 모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론장 운영 보고서 원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을 가지고 이제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예술계에 이러이러한 공론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서 다시 그것을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한 턴을 이루게 되고 나면 요거를 이제 다시 내년 상반기에 돼서 다시 공론장이 한 시스템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전의 어떤 공론장 시스템과 다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의식을 좀 해결하는 맥락에서 지속 가능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제를 정해놓고 패널들 전문가 중심으로 모아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유닛별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버넌스 형태의 어떤 공론장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청 아고라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공론, 뜨거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다져가면서 우리 예술계에서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아고라 플랫폼, 아고라 시스템을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술청 아고라를 좀 통해서 계속 좀 지속 가능하게 공론의 플랫폼을 우리 같이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첫 번째 발제는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고라 지금 예술청 아고라 같은 경우는 느린 걸음이지만 우리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단한 어떤 그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속성이라든지 당사자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고민 지점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하는 아고라 주요 논의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론장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개의 유닛 아고라 팀이 지금 신청을 하셨고 9개의 주제로 공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기획형 아고라 총 14개의 주제가 10월부터 11월 현재 뜨겁게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향후 모아진 내용들은 정리와 피드백, 심화 그리고 매칭 작업까지 통해서 12월 공론장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공론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다양한 주체들은 이렇게 역할과 권리, 기본적인 이제 생존의 문제들이라든지 현대 예술의 담론, 그리고 지원 사업, 제도, 정책의 문제점, 예술계 안에서의 어떤 권력과 위계, 인권 침해,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우리 모두 느끼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환경 변화와 예술계의 생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는 참가자시고 이분은 주류에서 밀려났거나 초대받은 적 없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청소년과 공동 제작자 형태로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시선으로 관찰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흔히 노인, 청소년에 대한 혐오, 세대 갈등, 청소년과 노인 사이의 어떤 비주류성의 공감을 발견하였고 이에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며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1년 2년간 재난과 같은 팬데믹은 예술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이슈를 공론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연 실현이 주류가 됐던 공연 예술이 영상화되는 것은 과연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단절과 파편화가 만연된 코로나 상황에서 각자가 느낀 단절 그리고 연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과학 등 각계 분야에서 문화예술 공연과 어떻게 협력 상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결국 자생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공론을 이제 논의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 공모 사업, 나아가 예술계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력과 위계로 인해 여성 작가의 인권 침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도 이에 관해서 예술활동 지원 방향들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경험을 토대로 장애예술인이 전문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정책 기준과 방향성이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고 논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파나가 2020년 소외 장르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파나가 예술계에서 대중에게서 왜 소외되었는가를 내외부적으로 진단하고 인식 개선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참가하셨습니다. 파나가 이론적 맥락 안에서의 용어 문제라든지 파나의 국제적 정의의 모호함 같은 쟁점들을 내부적으로 살피고 나아가 타 장르의 예술가 전문가의 파나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며 발전 방향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음악 연구 단체와 문화예술 현장입니다. 다양한 레파토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또는 심도 있는 연주를 위한 사전 단계 연구, 공연 후 아카이빙까지 역할을 하는 연구 단체들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짚어보고 정체성의 합리과 앞으로 예술계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십니다. 다음은 예술과 공공, 공공과 예술입니다. 참가자들은 영상, 건축, 미술, 무용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이 모이고 예술에서 공공성의 담론, 흐름과 공공예술의 쟁점을 살핍니다. 다음은 예술 작품 디지타이징을 통한 분석 가능한 예술 통계 영역 확장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예술 작품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는 디지타이징을 통해서 미술품의 상호작용을 데이터화, 통계화했을 때 예술 분야의 역학 관계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십니다. 예술 현장에는 많은 키플레이어들이 있죠. 예술가뿐만 아니라 행정가, 기획자, 에듀케이터, 평론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그 플레이어들에 대한 기획형 아고라입니다. 전시를 기획하고 예술 관련 작품의 유물이나 작품과 유물을 수집, 관리하는 큐레이터들도 예술 생태계에서 굉장히 주요한 임무를 하고 있죠. 예술 현장에서 큐레이터의 역할과 관계들, 그리고 관련된 제도, 학예사 제도라든지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기획자들 양성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한번 그 현 직업에 계신 분들이 함께 논의를 해봅니다. 문화예술 심의정책에 관한 논의입니다. 문화예술에서 다양한 창작 지원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심의 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술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갈등이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과연 대안적 심의 제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예술계의 이슈들이 공론화되고자 지금 논의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공론장은 앞으로 지속될 예정이고 앞으로 담론에 대한 공론화라든지 선 주제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의견이 더해져서 발신이 되는 거버넌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획 아고라에서 다루어질 예정인 이제 수많은 공론장들이 전국의 모든 문화재단들에서 사업으로 시민, 예술가 그리고 행정 정책들이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각계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한 것은 그 수많은 공론장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공론장의 궁극적 목표는 시스템으로 이 공론의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쓰는 공론장이라는 단어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라는 책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요.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이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즉 보편적 어떤 절대적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들은 발생되지 않으며 각자의 입장에 따라 군집에 따라 그 정치적 올바름이 다 다르고 공론장에서는 그것들의 정치적 올바름들을 논의하는 장이라고 본 것이죠. 결국 이제 제가 하버마스나 그 조선시대 이제 공론에 대한 개념을 살피면서 역시나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어떤 입장의 차이들을 조정하고 그것들을 시스템화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진한하고 단순하게 장을 펼치는 그 행위 자체로 귀결되진 않는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파악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예술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계의 성공한 공론장의 구체적인 시스템의 발현이 이 장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인데요. 예술청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가와 관이 함께 공동 운영하는 공간의 마련 자체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공론장들에서 어떤 방식들로 실천으로 연결하고 시스템화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론의 태도들을 만들고 또한 공론의 기술들 영역에 해당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좀 전제돼야 될 것들의 제안으로 저는 이제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덱스는 다 어디서 발생하는가? 대부분이 관에서 경영평가나 사업평가 단위에서 이 인덱스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것 말고도 행복지표, 지속가능 개발지표 등등 수많은 민간 단위 그리고 국제적인 단위의 유용한 인덱스들이 많다라는 지점들을 좀 고찰을 해봤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수많은 성폭력이랄지 위계의 문제, 갑질 문제 같은 것들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해당 분야에 대한 인덱스들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없고요. 오로지 저희가 문화예술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표 체계는 실상 창작계를 활성화시키고 예술계들을 좀 북돋아 줄 수 있고 현재의 구체적 이슈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인덱스 체계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들을 수행하는 관이나 예술가 모두에게 요구와 일방적인 방어 체계들을 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론에 있어서 태도와 기술 부분에 있어서 그냥 수많은 이야기들 전에 이 인덱스들을 좀 모아 나가는 어떤 기준으로서의 이 부분들을 기획형 아고라에서 좀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민간에서 좀 구성하는 우리를 위한 인덱스들을 좀 공론의 기본 토대로 잡고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향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어쨌든 예술청에서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들이 예술인들이 또 그동안 고민하고 상상하고 기대했던 여러 바램들을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의 그 특화된 인덱스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술청 아고라에서 꿈꿔보는 그런 아고라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이제 유닛 아고라에 이제 공모형 공론장에 지원을 해서 예술과 공공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참여하고 있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모형 공론장을 좀 참여하면서 이제 느꼈던 경험들은 뭐냐면 예술인에게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하버마스 공론장의 한계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가. 현실 세계에서는 이해관계를 떠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누구의 목에 대해서 내 목이 뺏기는데 그걸 뺏기는 사람이 있을까? 합의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는 공론장을 열었는데 매번 오는 사람만 온다. 아니면은 저는 활동하면서 우리가 직접 공론장을 열면, 기관에서 공론장을 열면 되게 많이 와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근데 정말 시민들이 먼저 공론장을 열면 잘 오지 않아요. 홍보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열어도 오지 않는 시민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한계. 정말 그 공론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됐을 때 그런 전문가주의 아니면 협회 이런 과대대표들이 될 수 있죠.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유와 함께 조직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협회 얘기했을 때, 네, 그리고 공론장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사회적 소수자는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하나의 절차로 본다면 참여와 심의가 곧 가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그 가치라고 하는 건 민간 즉 시민사회 성숙도의 문제와 상호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공론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서 존재하는데 토론회 형식만 공론장이 아니죠. 그 공론장이라고 하는 형식에만 좀 집중하게 되면 저는 문제점은 또 다른 의회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의회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국회에서 형식적 합의만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숙한 시민성, 시민사회가 중요한 것이지 공론장 그 자체는 도구나 형식에 좀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니다고라 같은 참여하는 시스템, 누군가가 먼저 기획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내가 필요하면 쉽게 공론장을 열 수 있는 방식들도 하나의 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기승전 지원이나 정책적 해결로 끝나는 공론장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술청은 좀 다른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커먼즈로서 예술청이 이런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술 공동체를 위해 지향할 가치들을 좀 우리의 오늘날의 중요한 주제들을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개자로서 운영위원들이 우리의 유니다고라를 포함해서 뭐 살롱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그런 이제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자원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커머닝 과정으로서 즉 공론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내용과 방법의 공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청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술가들의 커먼즈 필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로서 그리고 함께 말하는 일로서 공론의 경험과 경험의 공론이 좀 존중을 받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예술청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상 속의 대화들을 다시 한번 사회로 쏘아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유니다고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유니다고라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론장을 열 때도 우리가 공통의 감각을 갖고 상호 신뢰가 생겼을 때 이 공론장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그것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께서 지금 발제를 이어서 숨가쁘게 달려와 주셨는데요. 혹시 네 분 중에서 각자 발제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내용들을 들으면서 각자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의 게시판을 만드는 것, 또 공론장을 만드는 것, 게시판하고 공론장은 좀 경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 온라인 공론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열린 공론장, 열린 게시판 형태의 열린 공론장이 갖게 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온라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지금 시작이 안 됐지만 저희도 어떤 규칙이나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은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어떤 욕설이라든가 공론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 특정 개인을 비방한다던가,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톤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공론의 어떤 태도 지점과 이제 연동이 될 텐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자연스럽게 그 공론 안에서 적절한 우리의 어떤 그 태도, 필요한 태도 부분에서는 같이 얘기들이 좀 모여지면서 그 부분은 또 이 예술청 공론장의 그런 태도의 방향성도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좀 자리 잡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되는데, 태도의 부분에서 우리의 성숙된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들을 너무 좀 길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혐오나 아니 문제적인 발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니면은 좀 논쟁적인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공통이 좀 합의나 이런 것들 지향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통의 과정들, 공통의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들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좀 거시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동료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통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성숙된 태도를 만들기 위한 또 우리의 학습이나 경험도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를 위한 뭐 약속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 그 공문장의 모니터링 혹은 필터링과 관련돼 가지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나 아니면 태도의 문제 혹은 예절의 문제를 벗어나서 지금 조금 전에 신민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공론이 어떤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혐오 발화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반인권 혹은 비인권적인 주제를 갖고 담론화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 주제가 자극적이면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이나 혹은 향유자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죠. 그렇게 돼서 그게 오히려 활성화된 공론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공론까지도 예술청의 공론장은 담아내려고 하는가 혹은 담아낼 수 있는가 담아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런 공론을 만약에 담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삼을 것인가 혹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공론들을 결정하거나 필터링하거나 모니터링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론이 거절됐을 때 그 거절된 공론을 발화한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거나 굉장히 큰 문제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그런 공론을 담아냈을 때에 펼쳐질 수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방향을 잡을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야 할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유지될 것인가와 굉장히 연계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구태여 예측할 필요는 없다. 늘상 그것들은 상호 합의될 수 없는 그 지점에 사실 이제 우려하시는 그 지점, 그래서 예측해서 미리 포괄해서 필터링이랄지 만들어내야 될 어떤 규범과 규칙에 대한 것조차도 우리는 일단 그 부분으로부터도 일단은 좀 다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일단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절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공론으로 또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공론장의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유니다구라 같은 이제 신청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고 그것과 함께 되게 좀 공론장이 되게 무게감 있는 공론장 아닌 것들을 좀 많이 예술청에서도 따로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론의 경험을 느끼고 나서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설계를 해보는 공론장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유니다구라에 좀 들어가는 구조나 그런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니다구라 내에서도 지금 예술인들이 직접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고민들로 얘기하긴 하지만 봤을 때 플랫폼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좀 한번 크게 공론 이제 준비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공론을 위한 공론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런 것들이랑 좀 연계를 해서 거기에 와서 듣는 자리가 아니라 직접 말해보는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 같이 설계될 수 있는 방식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운영위원분들 지금 성유님이 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제 운영위원분들도 같이 어떻게 매개자로서 이 공론을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의 목들을 그것들을 같이 고민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예술청의 청은 뭐 문화재청이나 뭐 경찰청 같은 청이 아니고요. 들을 청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잘 듣겠다라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예술청의 청을 정말 잘 듣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함께 변화하는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예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그 당사자가 되어 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뜨겁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